안녕하십니까. 2019년 국가직시험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개론을 설명할 메가해커스학원 형사법 김대환 선생님입니다. 국가직시험 제가 원래 이제 주로 경찰 측에서 맡아서 했는데요. 국가직 문제도 뭐 제 시험 출제 경향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치하고 학생들이 잘 봤다고 해가지고 하고 또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을 조금 제가 신경을 쓰고 매 시험마다 해설이나 특별한 뭐 최신 판례 이런 거를 제 카페 또 게시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평상시 예년 난이도보다 조금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할만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 개론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형사소송법이 뭐 전통적인 형사소송법이 좀 더 어렵거든요. 개론이 조금 더 쉬운데 이번에는 뭐 개론이라 해서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가 출제가 됐고요. 20문제 중에 10문제는 서로 겹쳐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형사소송법이고요. 그다음 21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개론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문제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심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갑의 변호인이 단독판사 A에 대한 기피 신청, 판사 꺼지라고 했죠. 기피 신청을 A에게 했다. 단독 판사에게 했습니다. 판사 꺼지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피 신청 합의부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옳은 것은 판례에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 판례 태도로 따라가니까 판례 태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피 신청 피고인은 소송 행위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명시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다.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X고요. 2번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합의부에서 합니다. 자, 합의부에 하여함으로 A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은 소속된 법원, 자, 소속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 판사한테 직접 하면 되죠. 그래서 합의부 같은 경우에 소속 법원이 하는 것이고 단독 판사 같으면 판사한테 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각할 수 있다. 틀렸고요. 3번 변호인의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 목적 명백하다. 소송의 지연 목적 명백하면은 이거는 간이기각 결정에 해당하는 거죠. A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고 간이기각 결정 같은 경우 소송 진행 정지 안 합니다. 신청을 기각해야 된다. 정지하고 부분이 틀렸고, 자, 소송 진행 정지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증거 조사하면 무효이다. 무효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하자는 치유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아서 그대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쉬운 문제가 1번이 나왔습니다. 자, 2번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자, 1번 증거서류의 진정성리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행사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 314조에 해당하느냐.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증언거부권 행사는 3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맞죠? 맞는 지문. 자, 이것도 2번도 맨날 나오는 거죠. 진술거부권 보장. 이거는 맞는데 그럼 진술거부권 고지받을 권리도 과연 헌법상의 권리냐. 고지받을 권리는 뭐가 필요하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해서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낸 차의 운전자의 신고 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서 개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할 때 그때만 신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소한 같은 경우에 무슨 사이드밀러 부딪혔다 살짝 부딪힌 경우 둘 간에 합의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의 필요가 필요할 때 이때 신고해야 되는 거지 뭐 조금 자잘한 사고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4번 질문.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 결국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한 거죠. 그럼 이때는 뭐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피신조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고지해라?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쉬운 문제였고요. 3번 자,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니까 자수감경하지 않거나 판단하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다. 판단할 필요 없죠. 맞는 지문 1번이고. 2번 수사기관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는 자수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수사 과정에서 시인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자백이 되는 거죠.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D가 틀렸고. 자, 직무상의 질문조사에 응하여서 진술하는 것은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자수가 아니죠. 이거는 자백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4번도 이것도 뭐 맨날 하는 거죠.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자수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 특가법 빠지려고 3천만 원 더 받았는데 뭐 2,990만 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적게 신고한 경우는 자수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4번 공판길의 절차 진행 순서에 대한 설명으로 나열한 것은 이거 많이 배우죠. 진, 인사, 피재계, 증신, 최선. 자, 진술거부권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의 진술, 여기 이제 모두 절차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재판장 쟁점 정리, 여기까지는 이제 포함해서 합니다. 입증계획 수립,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절차입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고지, 인정신문, 모두 절차, 나머지 것들 모두 절차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증신채선, 증거조사하고 피고인신문하고 최후변론하고 판결 선고하죠. 자, 증신채선에서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입니다. 정답은 3번. 뭐 30초짜리, 20초짜리 문제죠. 쉽습니다. 자, 5번 소송 주체 및 소송 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세요.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에 관할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다. 자,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단독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합의부로 이송을 하고 했죠. 단독 판사가 실체 판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합의부 가능한다. X고. 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자, 변호인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했으면 풀어주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데 자, 변호인 선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없는데 여기서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해요. 징역형 선고하게 되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뭐예요? 이 상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해 줬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국선변호인 도움을 받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는 좀 투머치다, 과하다. 그래서 자, 판결 선고 전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맞는 질문 2번이고요. 3번은 2017년도 판례로서 나올 거라고 뭐 계속 찍어놓은 내용 중에 하나죠. 이거 가폭법, 이거 손해법하고 똑같아요. 가폭법상에 쟁점 두 개죠. 보호처분 확정되는 거하고 불처분 결정. 쟁점 많아요. 쟁점 많습니다. 자, 일단 보호처분 자체나 불처분 결정 자체는 뭐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데 보호처분에서 다시 공소 제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가폭법에 위반한 공소 제기여서 이거는 공기판 대상이죠.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고. 자, 불처분 결정에서 공소 제기하면 이거는 실체 판결 대상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또 주장했던 게 공소권 남용 아니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불처분 결정 후에 다시 공소 제기하면 너무 심하지 않냐. 판례는 공소권 남용도 아니고 뭐의 대상이다? 실체 판결 대상이다. 이것도 판례 태도고요. 공소기각 판결 선고하기 때도 판례 태도입니다. 쟁점 여러 가지니까 체크 잘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시 공소 제기되었다면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하며 위배되어 무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기판 대상이죠. X고요. 자, 4번 법관이 당사자의 증거 신청 채택하지 않고 증거 결정을 취소했다. 증거 결정 취소하는 거 뭔 상관입니까?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쉬운 문제. 자, 6번. 자, 옳지 않은 것은 적부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적부심 청구권자, 자, 피의자,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 다음 누구 들어간다고 했어요? 가족, 동거인, 고용주. 자, 동거인, 고용주 들어가는 거 두 개 뭐라고 했습니까? 적부심하고 보석. 체크 잘 하시고, 변호인 선임권자는 배우자, 법정 대리인, 직계친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까지죠. 동거인, 고용주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가 넓다? 적부심 청구권자가 변호인 선임권자보다 넓다. 맞고. 적부심과 달리는 구속적부심과 달리 체포적부심에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안 되죠. 맞는 질문. 자, 구속적부심에서 기각결정, 석방결정은 불복할 수 없지만 피의자 보석,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뭐로 불복할 수 있습니까? 보통항고란 절차로 불복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3번 답이고, 4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우리 경찰 채용에서 저렇게 나왔어요. 315조 3호 이하의 증거 능력 인정된다. 적분조서는 315조에서 증거 능력 인정되는 것이지 311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 인정된다. OX, X. 315조에 의하여 증거 능력 인정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고요. 자, 7번 사례형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사례형 문제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자, 다른 거는 자잘자잘한 문제는 쉽고요. 사례형 문제에서 점수의 당락이 갈라지기 때문에 사례형 문제를 더 중심에서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갑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은밀한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을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병에게 인도했다. 사인이 현행범 체포하고 경찰한테 인도했습니다. 현행범 인도했습니다. 병은 인계받은 을로부터 휴대전화 이미 제출받아서 영치했습니다. 이미 제출받았죠? 적법한 겁니다. 이미 제출받으면 됩니다. 사후에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영장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제출받았기 때문에. 한편 갑은 병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자,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도 특경이죠. 특별사법경찰관이니까 수사관서에 해당하죠.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잘못 생각하면 진술서만 생각하면 313조 1항의 진술서를 생각하는데 자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경찰서에서 작성한 거죠. 수사 단계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313조 1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312조 5항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에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니까 312조 5항은 312조 4항으로 가가지고 설마 이 조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돼야 되죠. 적법성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고 이건 실질적 성립의 진정을 말하는 거고 병에게 제출하였다. 자 이후 의뢰대에서 공소제기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갑의 소재불명. 자 이 진술서는 진술조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뭐도 적용될 수 있냐면 314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고 검사는 갑의 진술과 자 진술서와 의뢰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이미 제출물 앞서니까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1번 X고 2번 갑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자 병이 출석하여 갑의 진술 작성에 대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자 병이 출석할 필요가 없죠. 갑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성립의 진정은 당연히 자 갑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지 병이 하는 거 아니죠. 증거가 인정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번 갑이 소재불명이면 314조인데 갑의 진술서는 314조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소재불명, 필요성하고 추가로 특신상태만 있으면 증거 능력 인정되죠.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특신상태는 이것도 뭐 채용에서도 바로 이번 시험에 나올 쟁점 중에 하나죠. 개연성 정도로 충분하다. OX, X 뭐가 있어야 된다? 합리적 의심 없는 확신을 요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신상태의 확신하고 316조에서 말하는 특신상태의 확신은 동일합니다. 확신을 요하지 단순한 개연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 좋은 문제입니다. 자 8번 뭐 증거동의 정도야 아마. 자 1심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자 증거로 함에 동의하고 증거조사를 마쳤다. 끝.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임의한 증거동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죠? 한번 증거동의하면 끝.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되면 끝. 자 피고인의 증거동의 있으면 별도로 변호인 동의는 필요 없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동의할 수 있다. 변호인도 증거동의할 수 있습니다. 명시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번 피고인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 유죄증거 반대가 뭐예요? 무죄증거죠.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죠. 피고인한테 유리합니다. 따라서 유죄사실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 않는 이상 증거동의 없더라도 증거 판단의 자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참고인 진술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별 얘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무슨 동의라고 부르냐면 묵시적 동의,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죠. 판례 태도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 동의한 것을 볼 수 없다. 판례 태도는 묵시적 동의도 증거 동의를 받아줍니다. 정답은 4번이 답이고요. 자 9번 9번 맞나요? 자 맞습니다. 자 공판 및 상소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를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죠. 없다니까 X.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된 1심에서 증거동의가 의제됐습니다. 그럼 증거동의되면 끝이죠. 아까 이거 8번 문제하고 똑같은 쟁점이죠. 항소심에서 번복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증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번 X. 오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위법한 공시송달을 터잡아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 판단하였다. 검사만이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경우 직권을 1심의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옳은 질문 2번이죠. 위법한 공시송달이면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파기하고 자판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파기하고 자판하는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답이고 준항고는 3일 이내 하는 겁니다. 5일 이내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질문은 3번. 좋은 문제입니다. 자 10번 면소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을 불문하고 사면이 있으면 면소 판결한다. X치기도 싫죠. X치기도. 자 일반 사면은 면소 판결하는데 특별 사면은 포함되지 않죠. X. 2번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상습범위 아닌 기본 범죄. 뭐 밑줄 쳐볼까요? 뭐 뻔한 얘기죠. 상습범위 아닌 기본 범죄. 자 이때는 기판력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기판력 발생하지 않죠. 기판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자 무슨 판결해야 됩니까? 법원은 실체 판결하죠. 쉽네. 자 사물변별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명백히 예정되더라도 면소가 예정되거나 무죄가 예상되는 경우 면소 판결
그 다음에 공소기각 판결 등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면소 판결 명백하면 피고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재판할 수 없다 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억니한테 이거 틀리고 자 몰수 추징이 어디 있어요? 공소시 완성되면 몰수 추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맞는 지문이고 면소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니은 틱은 찾으면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자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 자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도 허용된다. 일부에 대한 증거 신청도 가능하죠. 그래서 1페이지부터 검사 작성 피신조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증거 동의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2번 검사와 달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 신청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3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죠. 4번 공판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이 증거 신청하였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서 변론을 제기하여 증인신문을 해야 된다. 자, 이 변론 제기 여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량이죠. 케바케입니다. 변론 제기해도 되고 변론 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신문 해야 된다. X죠.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12번 오우 이 문제 생으로 풀었으면 아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최고 난이도 문제는 12번인데요. 근데 제가 변시에 나온 거 이거 많이 풀어줘가지고 아마 뭐 제 기출 천재 푸신 분들은 쉬웠을 거고 생으로 시험장 가서 이 문제 처음 봤으면 뭐 이런 개 같은 문제가 다 있냐 당황스럽고 어려웠던 문제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이미 노출이 많이 됐어요.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되냐면 강도를 저지른 공범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강치한 물건을 매수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작물범이죠. 작물범이니까 얘는 뭐가 아니에요? 얘는 공범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갑을은 공범이 공동피고인이고 병은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그럼 끝났죠. 자, 갑의 사건에서 을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증인될 수 없다. 소송 절차 분리하라는 얘기예요. 공범이 공동피고인이니까. 자, 리을 지문. 쉬운 거부터. 병은 갑을 사건에 대해서 증인적격 인정된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이니까 병에 대해서 증인신문할 수 있다. 맞죠? 자, 기억력 옳은 지문. 정답 이것만 보고 찾아도 몇 번 찾아야 돼요? 2번. 실제 시험장 가면 이렇게 자꾸 넘어가도 돼요. 쑥 넘어가도 돼요. 뭐.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한 번 더 나와서 시험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배워보면 자,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자 사경작성 피신조서죠. 사경 피신조서. 이게 당해 피곤하면서 맨날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표해서 했던 거죠. 자, 을에도 마찬가지 사경 피신이 있는데 갑이 자 법원 와서 갑은 내용을 인정합니다. 내용 인정하는데 자 내용 인정하면 갑에 대한 유죄 증거로 쓰는 거죠. 근데 을의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원은 이들을 공동피고인 병합심리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경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갑이 내용 인정하면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을이 뭐 하면 돼요? 을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서 을에 대한 증거니까 잘 보셔야 되면 을이 당해 피고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갑이 나왔다고 갑만 당해 피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을에 대해서 인정하는 증거니까 당해 피고인입니다. 을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X고. 디귿. 자,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는 갑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더라도 을이 자 증거 사용이 부동의하면 을의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아, 이걸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려야 되겠네요. 자, 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가지 피신조서가 네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는 사경이고요. 여기는 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경이 작성한 갑에 대한 피신조서가 되고 검사가 갑에 대한 또 마찬가지 피신조서가 되고요. 자, 사경에 대한 또 피신조서가 나오고 검사가 을에 대한 4번 피신조서가 나옵니다. 자, 누가 당해 피고인인지를 먼저 찍어놓고 가야 된다고 했죠. 자, 을의 범죄 사실 인정에 대한 증거. 을의 범죄 사실 인정에 대한 증거니까 이게 당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자, 그에 대해서 갑에 대한 피신조서. 그러면 공동피고는 갑이 되는 겁니다. 자, 검사 작성 피신조서죠. 자, 요거는 당해 피고인이니까 312조 1항하고 2항을 적용하는 거고 요거는 몇 조를 적용해야 됩니까? 312조 4항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적법성 성립의 진정 특신상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인데 성립의 진정을 갑이 하느냐 을이 하느냐가 쟁점이죠. 갑이 하는 거고 단순히 갑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을재판에 갑이
증인으로 나와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다. 을이 증거로 사용하면 부동의에도 당연히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X죠. 자, 갑이 을 재판에 나와서 성립의 진정, 임의성 등을 인정했다면 을은 내용 부인한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틀리고 옳은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고요. 특히 니은 디귿 지문은 아주 시험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아주 킬링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실력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자,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공판 준비 기일에는 똑똑한 사람들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누구 나온다고 했습니까? 검사, 변호인이 나오죠. 피고인도 나올 수는 있는데, 자, 배심원 네가 왜 나옵니까? 배심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배심원 안 나옵니다. 정답 1번 한방. 자,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맞고, 필요할 때는 제1회 공판 기일 이후에도 붙일 수 있다. 자,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기 결과 고지하고 유무를 확인해라. 정답은 1번 쉬운 문제. 자, 14번 장신중 총경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및 구속영장 신청했으면 검찰청 출입시켜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피의자 대면 조사 가능하죠? 적법성 목적으로 가능합니다. 합당성이나 보강 목적은 안 되고. 자,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이거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임의수사로 보겠다는 얘기죠. 맞는 지문이고. 2번 검사가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의 변변을 고지해라. 자, 칠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 후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된다. 판례 하나 나온 것도 알죠? 판례도 2017년 판례인가에서 나중에 고지할 생각을 가졌다면, 자, 나중에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을 가지고 체포 후에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이 쟁점도 알아두시고. 3번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자,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 받아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24시간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 숫자도 외우셔야 되고, 자, 압수수색 영장을 종료한 때로부터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부터 청구합니까? 지체 없이 청구하는 거고, 체포 시부터 몇 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가 종료한 때로부터 이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5번도 좋죠. 뭐 약식하고 즉결, 약식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는, 즉결에 대한 정치재판 청구는 공소장 1번주의 적용되지 않죠. 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도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적법하다는 게 판례 태도고. 포괄 일제는 잘 보세요. 일제입니다. 일제. 일제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할 때는 개개의 공소사실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제니까 2번 X고. 3번은 제가 좋아하는 문제 쟁점이라고 했죠. 요 뒷부분 속이는 거 놓치지 말라고 했는데, 직접적인 거 밀접 불가분 관계 있는 동기를 기재하는 거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요 뒷부분도 중요하다 그랬죠.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공소장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요거 뒤에도 잘 보라고 했고. 4번은 중요한 판례도 아닌데, 자, 컴퓨터에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이용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 그래, 좋아.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를 기소했다. 공소장 기재만으로는 아예 나오죠. 구체적인 피해자와 방해된 업무 내용을 알 수 없다. 파원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 공사실 특정이라 되지 않는 것이다. 맞지? 뭐가 틀려? 정답은 2번. 자, 16번도 뭐 나올 거 나왔습니다.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수와 특칙은 다 적용되는데 재정신청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제한구나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마찬가지로 재수와 특칙이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 1번. 자, 재정신청은 수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람 등사할 수 없고 비공개가 원칙이고, 한 명이 신청하면 전원에게 효력이 있지만 취소는 지만 효력이 있다 그랬죠. 취소도 전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X. 자, 재정신청 대상 사건 아닌 것은 아닌데 간과했습니다. 자, 재정신청 공소제의 결정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본안 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투면 안 됩니다. 끝나는 겁니다. 정답은 옳은 지문 1번. 자, 17번 공산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 법의 법조를 적용하여 제명으로 기소한 경우, 형법까지 이어서하니까 힘듭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자, 공소사실의 변경이었고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동일하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거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구분리 원칙에 반합니다.
2번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공동정범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끝났죠. 공소한 변경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3번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여기 나오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럼 변경 없이 다른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를 인정해야 된다. 뭐가 틀려? 맞는 지문이 정답 3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 뭔 상관이야? 이거 쓰잖아. 1번 2번.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줬다. 이건 일반법에서 특별법 되면 세게 처벌하니까 싫지. 이것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으면 필요하지 않은 거고 방어권 행사에 줄 필요가 없으면 유죄 인정하면 되죠.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지문. 자 4번 동일한 범죄 사실에서 포괄일치로 재수관계죠. 실체적 경합으로 수재를 인정하는 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재수 판단은 누구의 몫이라고 했습니까? 판사의 몫이라고 했죠. 검사가 똑똑해요? 판사가 똑똑해요? 판사가 더 똑똑하다 그랬지. 그래서 자 뭐 어디 있어요? 실경 그 포괄일치 된 거 실경을 인정해도 된다. 정답은 옳은 지문은 3번. 자 18번이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 쉬운 문제였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18번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출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증거 동의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판례에 의하세요. 자 디지털 저장 매체의 사용자, 소유자, 로고 기록 등 저장 매체의 남은 흔적, 초안의 문서의 존재, 작성자만의 암호 사용 여부, 전자서명의 유무 등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일인이 작성한 겁니다. 작성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제 디지털 포렌식으로 진술서 같은 경우 우리 트위터에 쓴 거 그 원세훈 국정원장 판례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법 개정돼 가지고 트위터에 기재한 것도 뭐라고 했습니까? 진술서로 313조 1항으로 갈 것이고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2번 질문. 디지털 저장 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 원본하고 출력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원본이 압수시부터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돼야 된다. 맞는 질문. 3번. 작성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물을 처리한 내용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했다. 이거는 우리 형사법에서 배웠죠? 기재에 저장해 놓은 문서로서 업무상 필요 작성한 통상 문서에 해당하면 315조 2호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고. 4번.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된 로그 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자 로그 파일 원본 그 복사본의 일부로서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됐다. 로그 파일 원본에서 자 복사본의 일부에 대해서 요것을 새로운 문서 파일이 작성된 경우 새로 작성된 파일을 출력한 문서 요거를 출력했습니다. 출력 문서. 자 로그 파일 복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로그 파일 원본과 복사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로그 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론은 이거예요. A에서 B가 일부를 복사하긴 했지만 A와 B가 같다는 것이 입증되고 B와 C가 같다는 것이 입증되면 출력 문서를 통해서 뭐에 대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로그 파일 원본에 대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결론은 A는 B 같고 B와 C가 같으면 뭐와 뭐가 같다? A와 C가 같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을 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읽어보시면 별 얘기도 아닌데 어렵게 말 자체가 로그 파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니까 어려운 것 뿐이지 실제로는 A와 B가 같고 B가 C 같으면 A와 C가 같은 거니까 로그 파일 원본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쟁점입니다. 자, 1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9번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공소기각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자, 이게 원칙이죠. 피고인은 무죄에 대해서 이유 다투는 무죄주장 상소 안 받아주고요. 공소기각에서 무죄 주장하는 상소 안 받아주고 그 다음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는 상소 안 받아주죠. 다만 이 예외 있죠. 위헌 결정돼서 소급 무효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받아주죠. 자,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맞고요. 자, 2번 공판길에 출석한 피고인이 자 2번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변호인이 자 상소치에 대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공판정에서 구술로도 가능한데 반드시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명시적으로 동의하라고 했죠. 공판정에서 구술로 동의할 것 같으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되지. 자
특별히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거. 구술에 의한 동의는 동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자, 국가직은 다 나옵니다. 37조 전당경합범이죠. 전당경합범, 실체적 경합범에서 일부 유죄, 일부는 무죄. 뭐 사기하고 절도 중에 일부는 유죄고 일부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원심 판결 전체에 대해서 자, 전부에 대한 상소입니다. 검사만이 상소했습니다. 일부 상소가 아닙니다. 그럼 전부 상소기 때문에 자, 무죄 부분에 상소 이유가 있더라도 상소심 원심 판결 전부를 요거를 전부 상소기 때문에 전부를 파기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부 파기설의 입장이고 일부 상소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검사 피고인 쌍방 항소했으나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검사가 항소고 기각하면 누구만 항소한 셈이냐면 피고인만 항소한 셈이죠. 그럼 피고인만 항소한 셈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된다? 불변금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질문 2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20번. 형사소송법 마지막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사망한 사실. 자, 비상상고가 한번 출제가 됐다라고 했죠. 재심하고 비상상고 구별하시고 이번에 검찰총장이 저번에 부산 그 형제복지원 사건에 그 비상상고 한 거 하나 아시죠? 그래서 비상상고는 법령의 적용 해석의 통일을 위한 것이지 사실을 간과한 것만으로는 비상상고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어려운 쟁점이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2번. 자, 피고인 정치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중한 종류, 형종상해 금지죠. 약식명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가능하고 이때는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를 적어라. 맞습니다. 3번. 피해자는 미리 증거 보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의 공판 기일 전이죠. 증거 보존 얘기하는 거고 판사에게 증거 보존상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판사는 이를 기각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오해하기 딱 좋은 게 뭐하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냐면 수사상의 증인신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기각하면 불복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뭐의 일종이냐면 수사상 증거보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증거보존의 대상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수사상 증거보존하면 압수, 수색, 검증, 감정, 증인신문 5가지죠. 하지 말아야 될 게 피해자 신문, 피고인 신문이죠. 그리고 요거는 수사상의 증인신문이 아니고 수사상의 증거보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뭐로 불복할 수 있냐? 3일 이내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낚여서 틀렸을 겁니다. 자, 4번. 갑이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형해서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의뢰 표시로 그 공소제기했다. 성명 모형이죠. 성명 모형 나면 그냥 뭐라고 써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효력? 모형자에게 효력. 바꾸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장 정정. 써놓고 가면 돼요. 자, 검사가 피고인 표시 정정했다. 모형광이 바로 잡히면 됐죠. 아,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뭐 하겠다? 잘못된 공소제기로서 공소기각 판결하겠다. 맞죠? 자, 옳지 않은 질문은 1번이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뭐 어려운 사례형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만 뭐 아까 19번 같은 거 18번 문제 난이도 조금 있었던 거고 뭐 그닥 뭐 어려웠던 게 있었나요? 뭐 아까 사례형 하나 있었는데 12번이 좀 어렵고 18번이 어려운 정도였는데 뭐 그닥 12번은 원체 노출이 많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다 보고 나서 아 이거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서 쉽게 찾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특징은 재문제집을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재문제집을. 제가 다 찍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 수업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형사소송법 개론에 있는 거 10문제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거고요.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 신문하기 위해서 그 구속영장 효력이죠. 별도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필요합니까? 아니죠.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 기존의 구속영장으로 하면 됩니다. 맞고. 2번. 수사기관 진술자의 설명 가명. 이거 지금 제가 경찰 채용 학생들 조금 전에 강의하고 왔는데 이거 나올 거라고 답지문 나올 거라고 지금 찍어놓고 있습니다. 가명으로 기재해도 적법한 겁니다. 필요하면 가명으로 기재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자,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자, 이게 이제 번복조서죠. 피신조서는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고. 영상 녹화 미리 알려줘라. 피해자는 고지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해라. 참고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 자, 공판 준비기일. 이것도 뭐 쉬운 거죠. 공판 준비기일은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 옳은 것을 찾으십시오.
자, 공판 준비기를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공판 기일에는 신청할 수 없는데 판사는 왕이죠. 직권으로 증거 조사할 수 있다. 뭐 바로 1번이네. 오른집은. 자, 공판 준비기일에 변호인 출석은 필수 요건. 검사 변호인은 나와야 되는데 피고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 자, 나오면 뭐 한다고 했어요? 인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자, 공판 준비를 공개하지 않지만 진짜 이런 개소리가 말이 됩니까? 공판이 뭐의 약자입니까? 공개재판의 약자죠. 이거 뭐예요? 공개되지 않지만 미친 개소리를 써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절차 진행 방해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기를 지정 신청할 수 있고 당해 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정답은 옳은 것은 몇 번이 되겠냐?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앞에서 설명했던 거네요. 자, 기피 신청받은 법원이 소송 진행 정지에 관한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을 정지하지 않았다. 그럼 요거는 무효죠. 자, 확정됐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틀렸고 2번 원심 합의부가 기피 신청에 관여한 겁니다. 자, 우리 2018년 2차인가에는 저기 나왔죠. 경찰 채용에는 재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 이것도 불기소 자체 관여이기 때문에 유무죄 관여가 아니죠. 그래서 제척 기피 사유가 아닌데 기피 사유가 인정된다. 이것도 기피 신청은 아니죠. 이거는 유무죄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 신청 채택하지 않아도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자, 절차는 진행은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제가 막 농담 삼아 얘기했죠. 판사가 판결 유죄 그러면 기피 그러고 무죄 그러면 기피 안 하고 이 뭐 아바타 얘기하면서 설명했죠. 정답은 4번이고. 아바타가 아비타죠. 자, 24번 옳은 것은 자, 송달 당시 영순이 10세짜리다. 10세죠. 자, 10세 정도라 하더라도 효력까지 이해한다 볼 수 없지만 지 아버지한테 온 거는 알 수 있죠. 송달은 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 2번. 자, 2번이 어렵죠. 자, 공소장 변경 신청은 서면도 가능하고 구술도 가능합니다. 자, 구술 가능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재정하고 피고인이 재정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럼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하지 않더라도 나왔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할 수 없습니다. 2번 X고. 3번도 좋은 문제네요. 24번 많이 틀렸겠네요. 개론이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2017년 최신 판례인데 경찰서장이 직결 심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했죠. 그럼 정식재판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면 끝나는 건데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검사가 갑자기 다시 뭐 하냐면 약식 공소제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직결 심판이 있고 공소제기 있으니까 이건 뭐에 해당하냐면 이중기소. 이중기소도 해당하고 검사가 약식 명령하는 것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해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에 해당한다?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데 직결 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에 동일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 없고가 있고 검사의 공소제기에서 심판한다. 약식 명령에 따라서 심판한다. OX, X. 좋은 문제입니다. 4번은 많이 노출된 거죠. 자, 최신 판례 2016년도 판례인가 15년도 판례인가 그렇죠. 공사실 일부가 범죄 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파일 통해서 줍니다. 반드시 뭐로 제출해야 된다? 서면 제출해야 되지. 이렇게 제출하는 거. 전자적 형태로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하지 아니하고 엑셀 그대로 제출한 것은 서면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장 일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체포구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것도 뭐 1번도 뭐 너무 익숙한 문제라. 자, 긴급 체포 요건 갖췄는지 여부는 누구 기준하겠다? 체포자, 체포 당시를 기준하겠다. 누구 기준하겠다? 체포자 제3자 중에 체포자 기준하겠다. 맞는 지문. 자, 구속 집행 당시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적부심 절차에서 영장을 제시받아 범죄 사실을 숙지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임의성을 다투지 않고 충분한 상해를 거쳤다. 임의성이 있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고.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서의 판단은 체포서에 기재된 제명만에 의해서 한다. 제명이 바뀔 수 있어요. 강도에서 강도상해로 갈 수도 있고 강도치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서에 쓴 것만 기준하는 게 아니고 공소사실 동일성 있는 범죄까지 다 고려합니다. 이게 틀린 지문이고. 자, 국선변호인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되는 거. 이건 무슨 사건 구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해 사건 구속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건 구속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별건 구속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제외되죠. 틀렸죠? 옳은 지문은 기억과 니은. 정답은 1번. 자, 증거 게시입니다. 공소제기 검사 보관하는 거예요. 법원 보관하고 착각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검사 보관하는 거 피고인에게 변호인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피고인은 뭐까지만 된다? 열람까지만 되죠. 등사 안 되고. 자, 서류 등의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의 정보 담기에서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특수매체 기록도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는 잘 보세요. 48시간 지체 없이. 뒤에도 잘 봐야 되지. 맨날 뭐라고 속여? 서면 통지하는 거를 서면 또는 구술로 통지한다. OX, X 서면 통지 맞는데 48시간이 아니고 지체 없이고. 목록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 쉬운 문제. 자, 국참법입니다. 국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의하세요. 판례를 찾아주세요. 1심 법원이 피고인 의사에 따라 국참으로 진행하는 결정한 경우 자,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결정하고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배제 결정은 즉시항으로 불복하는데 국참 진행하는 것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 1번 X. 2번 국참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내린 무죄 판결을 존중하여 1심 법원이 무죄 판결하며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상상력 대단합니다. 뭔지 왜 항소 못해? 항소하면 되지. 자, 3번 다만 항소심에서 존중해주라는 얘기지 항소하는 게 왜 잘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3번 피고인이 공상부분 받은 날부터 7일을 맞는데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자, 조문 이런데 판례는 어디까지 된다고 했어요? 제1의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수 있고 3번도 X고. 4번 국참 진행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소제기 후 공판준비기일이 종료된 다음 날까지 배제 결정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고 배제 결정에 대해서 즉시 배제라고 했죠. 뭐로 불복할 수 있다?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끝나갑니다. 아이고 힘들다. 자, 28번 국가직 99 조금 7급보다는 조금 쉽게 냈네요. 국가직 9급은 1번 지문도 좀 어렵게 냈는데 일단 자백하면 가벼운형으로 처벌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자, 약속하에 이루어진 자백이라 하여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요 뒷부분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 요거는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데 가벼운형으로 처벌하겠다. 이 꽃인 거죠? 이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는 임의성이 부정됩니다. 요 앞부분이 틀린 거고 뒤에는 부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앞부분이 틀려서 X고요. 2번 자, 진술거부권 미고지하면 임의성이 있으면 증거능력 인정된다. 판례는 위수중이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자, 3번도 뭐 많이 설명을 했죠. 쭉쭉쭉쭉쭉쭉쭉쭉 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자, 경찰이 고문하죠. 고문해죠. 자, 검사가 또는 판사가 여기서 고문하지 않았죠. 그래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 제가 일본말로 히야시라고 했죠. 히야시가 된 상태, 시야시 된 상태에서 자, 검사는 고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얻은 자백은 피신조서는 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거죠. 임의성이 부정된다. 자, 옳은 지문은 3번. 4번. 4번도 제가 2단계 전범에서 우리 채용에서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이거 여기 속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속이죠.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만 독립하여 증거 능력이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돼도 상관없어요. 갑하고 을하고 얘기합니다. 이 새끼가 도둑질했어요. 나랑 같이 강간했어요. 라고 해요. 당연히 이해가 상반되지. 얘는 강간했다 안 했다 하는데 이해가 상반돼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 뭐라 돼 있어요? 없는 경우에만 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래서 X고 옳은 질문은 3번입니다. 쉬운 문제. 29번이 어렵습니다. 29번이 제가 볼 때는 형사소송법 개론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본래 증거하고 전문 증거, 원본 증거하고 전문 증거를 구별하라는 쟁점입니다. 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으로 협박 문자 보내는 거죠. 이 저장된 문자는 자, 원본 증거고 협박 자체죠. 그래서 법정에서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보여주면 된다고 했죠.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협박하는 거죠. 너한테 사기치는 그 자체죠. 그래서 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사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때는 진실 여부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 존재 자체를 증명할 때는 자, 이것도 원본 증거, 본래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3번 갑이 반국가단체 구성원 A와 해합 만났습니다. 자, A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국가기밀을 탐지했다는 거예요. 기소되었고 갑의 컴퓨터에서 자, A 선생 앞 2011년 면담은 1월 30일 북경에서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 면담하자는 거죠. 면담하자는 거는 회합하자는 거죠.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 파일은 갑과 A 회합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된 경우 자,
회합을 입증하는 겁니다. 회합. 자, 회합이라는 것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죠. 3번하고 4번하고 구별할 때 반국가 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죠. 이게 국가기밀을 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지한 거니까 이게 원본 증거죠. 자, 군사기밀을 다는 것에 대한 서류 증거로 제출하면 이거는 원본 증거이기 때문에 자,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냥 이렇게 탐지했습니다. 탐지한 것 자체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탐지한 게 내용 이거 자체입니다. 여기 만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원본 증거인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몰라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죠. A 선생 앞 2011년 면담원 1월 30일 북경에 사였으면 의견입니다. 내용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발견됐다. 만났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만났을 것처럼 보이죠. 이 진실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 증거고 뭐가 적용된다?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고요. 요거 실제로 3번과 4번을 구별하는 쟁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기밀 탐지는 그게 기밀 탐지 그 자체죠. 이게 기밀 탐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밀 탐지와 관련해서는 원본 증거, 본래 증거인데 만나는 것 자체는 확실하지 않지 만난 것처럼만 보이죠. 이게 바로 전문 증거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 29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자, 30번 위수증 라스트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수한 경우 압수 전에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 컵이나 병으로부터 채취한 지문이다. 지문이 1차 증거죠. 증거 능력이 없다. 1차 증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2번 위수증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죠. 3번 자, 3번은 별표 치시고 증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몸싸움을 연상시킨 우당탕 악 소리 났습니다. 우당탕 악 소리를 1, 2분 들었다.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말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상해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화가 아닙니다. 정답 3번이고 4번 걸려오는 전화 녹음하는 것 당사자 녹음으로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뭐 그냥 할 정도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중상? 중은 아니에요. 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중이었는데 상급 문제가 한 두세 개씩 연결이 돼 있어서 한 중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시간은 생각보다 형법도 마찬가지지만 형사법도 시간은 많이 소비가 됐을 거예요. 20문제 기준으로 한 15분 정도 풀어야 되는데 15분은 조금 더 소비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문제가 됐을 거고요. 특히 사례형 스타일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지만 다른 문제 푸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형사법 강의도 마칠 거고요. 제 네이버 상에 보시면 아까 형법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이버의 경로가라고 보시면 제가 한 22,000명 정도 되는 카페에서 질문을 다 받아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직을 조금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질문 같은 거 주시면 뭐 교정직도 마찬가지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릴 거고 따로 제가 조교를 한 명 구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직도 좀 신경을 좀 더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 창에서 김대환 검색하시면 여기 공식 게시판이라고 있거든요. 공식 게시판 검색하시면 또 게시판으로 갑니다. 일로 가시면 되니까 또 확인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고요. 국가적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충분히 제 수업을 듣고 전제는 제 수업을 듣고 제 기출 문제를 잘 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설했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